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 이제 8월 19일 한 주 마무리하는 금요일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일단 미국 선물이 조금 움직이긴 하고 있어요. 플러스로 하락보다 훨씬 낮기는 한데 저 정도 퍼센테이지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는 상태이고, 지금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실적 낙폭 과대 플러스 실적 장세,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실적이 좋게 나오긴 했어요.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그래서 나스닥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 실적들 좀 우량주들, 기업들이 실적을 대체적으로 괜찮게 내다 보니까 그런 거를 원동력 삼아서 지수를 좀 끌어올렸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여기서 더 끌고 올라가려면은 그 힘이 더 받쳐줘야겠죠?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보시면서, 지금 시황상 딱 그거예요. 위로 끌고 올라갈 만한 호재거리, 지금 여태까지는 실적 같은 거 낙폭 과대 플러스 실적을 계속 붙이면서 이것저것 막 끌어올렸다고 치면은, 이제 여기서는 그래? 그쪽이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써먹었네 살짝, 플러스 악재성 자체는 지금 당장은 없지만 이제 9월에 금리 인상 또 이어지겠죠. 빅스텝이냐 자이언트 스텝이냐, 분위기상으로는 자이언트 스텝을 결국엔 할 거는 같은데 이미 예고돼 있던 부분이긴 하고, 대신에 이제 또 좋게 생각하면은 인플레가 좀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다음 달에도 좀 발표할 때 내려갈 수 있지 않나, 유가 하락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복잡하게 엮여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지수가 단순하게 차트 측면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은 좀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치고 가더라도 비중에 대해서는 요 구간부터는 슬슬 좀 조절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항상 안 사고 가면은 배 아프면 그만인데, 사고서 맞으면은 이제 이거는 배 아픈 게 아니라 내 진짜 영혼까지 아파요. 진짜 무기력증부터 해가지고 겪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한데, 매매에 대해서 진짜 비중 풀베팅으로 해가지고 제대로 한번 크게 때려 맞으면은 진짜 일이 잘 손에 안 잡히거든요. 그 흔히 말하는 넋이 나간 사람, 그런 거 여러분들은 안 겪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현금이 있으면은 배는 아플지언정 기회는 또 기다리면 오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두들겨 맞고 예수금에 대해서 다 날리고 깡통을 차면은, 아무리 좋은 자리에 어떤 내가 이건 정말 좋은 종목이고 정말 좋은 자리다 라고 하더라도 살 돈이 없어요. 그것만큼 또 억울한 게 없거든요. 내가 팔고 날아가는 것도 배는 아프지만 진짜 너무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고 내가 베팅해야 돼 라는데 돈이 없어. 계좌를 열어보니까 맞다, 저번 주에 깡통 찼지 미수 베팅해서. 이런 것만큼 진짜 억울한 게 없기 때문에 항상 기다리는 자한테 기회가 오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급하면 져요. 급하면 못 이겨요. 진짜 급한 사람 중에 주식시장 이기는 사람을, 그러니까 하루 이틀 이렇게 이길 수 있는데 1년 넘어가고 3년 넘어가고 5년 넘어가고 급한 사람은 결국에는 다 꼬꾸라지더라고요. 대부분이. 어딘가 극소수의 정말 실력으로 갖다가 그 급한 마음을 잡아내는 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그 조급함 자체를 케어하는 것도 실력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좀 잡설이 길었는데 그만큼 지금 시장의 테마 드릴 말이 없어요. 잡스러운 시장이고 그게 언제까지 좀 지속이 되나 궁금하긴 합니다. 미국 추가금리 인상 재확인 속도 조절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거는 근데 천천히 좀 보시면 돼요. 시황에 대해서는 지금 급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좀 여유롭게 생각하시면서 보면 되지 않을까. 지금 시장은 새로운 테마가 없는 게 아쉽다. 오늘 이제 저출산 테마가 나왔는데, 저출산 테마가 저게 완전 좀 새롭거나 그런 건 아니어서, 금액이 서울시라는 좁은 곳에서 5년 동안 15조 투자, 이런 거는 좀 임팩트는 있는데 좀 메인으로 하는 그런 주도 테마의 느낌은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넘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새로운 테마가 진짜 없고, 오늘도 시장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무상증자 이런 종목들 또 올랐었죠. 공구문부터 해가지고 어제 조강이 움직였었고, 이런 종목들이 오전에도 좀 반짝반짝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저런 애들이 움직일 때는 시장에 뭐가 없을 때 움직이는 부분이 있지 않나. 자, 그리고 감축 법안은 통과를 했는데 요거 애들이 좀, 저는 2차전지랑 그린뉴딜이 좀 밀리면 하는데 얘네가 또 밀리지는 않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좀 투자 금액이 좀 세서 그런지 실질적으로 이제부터 계속 이어지긴 할 거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인지 좀 뭐 격하게 수급이 이탈을 하거나 그런 모습은 안 보입니다. 양매도이지만 나쁘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아직은. 근데 이제 결국 핵심은 얘네가 움직이려면은 주가 수급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 저는 얘네들이 좀 낙폭이 좀 과하게 밀리면 좋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고, 밀리면은 그 뒤에 이제 삼성, 뭐 아리백, 뭐 참여 이런 걸 엮어서 움직일 수도 있죠. 그래서 뭐 태양광이랑 풍력 원래 보던 애들 위주로 CS 윈드 차의 수급은 긴가민가하게 하면서 좀 매도는 안 나오네요. 그리고 뭐 이런 애들이 저는 전체적으로 한 21선 시원하게 한번 깨주면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아리백이 원래 8월달 발표가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8월은 거의 지나갔죠. 그래도 늦어도 연내에는 어필이 좀 나오지 않을까. 혹은 EU 재생에너지 목표 상향 이런 것들. 자, 그다음에 가스에 대해서 가스 가격은 저는 계속 좀 잘 보고 있어요. 이게 신고가를 일단 한번 터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또 다시 완전 넘어서 막 $10를 향해서 갈 수도 있거든요. 내일 밤중이든. 그래서 천연가스는 오늘도 힘이 좀 안 빠지죠. 그래서 GSE 대성에너지, 오늘은 또 대성에너지가 좀 힘을 줬었는데 요런 천연가스 관련 주들, 그리고 천연가스가 미국 천연가스 가격 14년 만에 최고 신고가예요, 지금. 그런데 유럽은 7배 더 비싸다. 아, 유럽은 환장하겠죠. 그때 막 독일이었나요? 뭐 가스비 뭐 120만원 나온다. 그런 정도로 왔다가 엄청 세계적으로 왔다 가스 가격.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에도 또 나중에 여파를 미칠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 가즈프롬에서 유럽 가스 가격 겨울 되면 또 60%또 오를 거다. 영국에서 에너지 요금 급등, 미유럽 가스 가격 폭등, 공급 차질 우려 심화. 이거는 그리고 결국 지금 세계적으로 왔다가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러시아가 뭐 다른 핑계를 대면서 유럽 국가 측에다가 공급을 하던 가스관들을 닫아서 거기서부터 이것저것 문제가 생기는 거죠. 가스 가격이 일단 가장 부각이 되고 있고, 겨울 되기 전에 뭐 이제 석탄 이런 것들 사재기, 러시아가 결국 공급 안 해주면은 대체품이라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그래서 뭐 석탄 이런 것도 있는데 GS 글로벌은 어디지? 차트가 얘는 좀 묘하네요. 가지는 못하는데 추세는 좋아. 그래서 이런 거는 뭐 한 가을쯤 또 부각이 한번 될 수도 있지 않나. 그래서 저런 천연가스 중심으로 신고가 달성하는지, 원자재이긴 합니다, 결국. 자, 그리고 비덴트는 여태까지 설명드렸던 부분이랑 똑같기 때문에 관점은 같아서 넘어갈게요. 오늘 종목이 일단 버티긴 하더라고요. 돈이 많이 들어와서 쉽게 그냥 죽기는 억울해서라도 못 죽을 거는 같은데, 일단 제 생각에는 뭐 제가 물려있으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냥 제가 여태까지 주식시장 매매하면서 생각했던 부분이랑 봤을 때 곱게는 못 죽을 거는 같거든요. 일단 뭐 그런 관점으로 좀 보고 있고, 빨리 그 보고서 내는 게 필요하겠죠. 특히 25일 전에 25일 제공시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 전에 좀 슈팅을 주나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희룡 UAM법 8월에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관련 주들도 관점은 비슷하고 이게 시장에서 소외가 되다 보니까 차트들이 좀 쫄쫄쫄 밀리더라고요. 결국 이런 구간을 좀 버텨주는 게 확실히 좋기는 한데, 이런 움직임이 몇 번씩 있더니 뭐 또 깨고 내려오고 이런 게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게 이제 뒤에 임상 종료 그런 기대감으로 접근 신규 진입하기엔 또 좋기는 한데, 얘네들이 이런 앞에 저항이 있던 구간 지지해주고 좀 반등 주고 또 밀리는 게 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코로나 관련주들은 하실 거면은 차라리 뭐라도 있는 애들, 뒤에 내가 근거로 좀 버틸 수 있는 애들, 그런 거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동제약은 끼는 워낙 좋았는데 얘는 저는 최소한 35,000원 요런 구간이나 좀 깨야지 접근을 할까 말까. 비중도 아마 접근하더라도 좀 줄일 것 같아요. 저쪽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식량이 오늘 좀 시장 지수 뭐 MMO 해서 그런지 바로 좀 끌어올렸죠, 고려산업. 그래서 식량은 저는 조정이 좀 나오는 걸 기다릴 것 같습니다. 이쪽이 어느 정도 폭은 좋고, 카나리아 바이오는 얘는 그 무증 물량이 언제 나오더라? 무상증자 결정 뭐 하는데 이게 9월 30일인가? 그거 물량 나오죠. 여기 앞에서 했던 거 아닌가? 이거 오늘 무증 그건가?
새로 나온 건가? 그래서 9월 1일 해서 뭐 9월 30일 뭐가 있는데. 근데 저는 무중 있는 이슈들을 그렇게 좀 그 종목들을 좋아하진 않아서, 이 종목은 원래 좀 눌림 같은 거 오면은 해볼까 생각을 했는데, 저 권리락, 저 무중 이런 게 좀 거슬리긴 하네요. 일단은 뭐 좀 생각 중이긴 합니다. 이런 곳에 뭐 지지 저항이 좀 많았고, 라운드 피겨 여기도 15,000원 뭐 지지. 이 종목은 좀 저 이슈들부터 해가지고 세력이 워낙 좀 잡스럽게 해먹는 느낌이 있어서 살짝 좀 거슬리긴 해요, 종목이. 그래도 뒤에 식량은 뭐 좀 저점 깬다거나 아니면은 좀 뭐 한두 달 또 횡보하면은 뭐 한 10월, 뭐 한 9월 좀 이럴 때 또 식량 이슈, 혹은 장중에 갑자기 뭐 밀 비축량 이런 거 동났다, 이런 키워드 붙이면은 그런 거는 좀 접근해서 매매를 해보지 않을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보 8월 잼스 출시 및 삼성에서 로보 부서 이런 게 있고, 다음 달 테슬라 AI 데이 9월 30일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좀 어필을 계속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오늘 좀 뜬금없이 나온 건데, 현대차 1조 투자, 미국의 로봇 투자사 이쪽에다가 그 보스턴 다이내믹이랑 같이 좀 뭐 벤처 캐피털 설립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엄청 직접적으로 와닿는 건 아닌데, 로봇 관련 주들이 저 이슈를 좀 재료로 써먹나, 그 정도로 좀 볼 것 같습니다. SP 시스템즈는 계속 그 테슬라 얘네가 로봇 공급이, 그 키워드가 얘네가 로봇 공급하는 게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 좀 돌파할 때 좋아 보였는데 계속 꾸역꾸역 올라가긴 하네요. 이 종목은 살짝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로봇은 여기 위에 휴림 로봇, 로보로바 에브리봇, SP 시스템, 유일 로보틱스는 좀 신고가 가나 보려고 했더니 오늘 좀 힘이 빠지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위쪽 종목들 중심으로 요거를 내일 뭐 엮는지, 아니면은 테슬라 AI 데이,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거 SP 시스템즈랑 해서 휴림 뭐 등등, 저는 로봇 관련주들은 다음 키워드로 좀 보고 있고, 이거 10월 재건이다 보니까 아직은 눈에 둘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원전도 오늘 좀 미묘한 내용인데, 한전 사우디에서 6억 이렇게 수주, 열병합 발전소예요. 이건 원전은 아닙니다. 열병합 발전소 우선 협상자 이렇게 올랐다. 그리고 이런 게 사우디 이제 11월 빈쌀만 오고, 그 다음에 지금 사우디가 우리나라랑 좀 엮이는 게 있죠. 네옴시티에 대해서 뭐 삼성물산이랑 현대건설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일단 이런 내용 키워드가 사실 원전은 아니지만 발전소에 대해서 협상 성공했네.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 이제 사우디 원전 수주도 있는데 그것도 좀 가능성 높지 않나? 같은 발전소니까. 그래서 한전 분들이 이제 사우디 일하는 거 보면은 거기 뭐 궁궐 같은 곳에서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건너 들었는데, 이런 원전 수주 사실상 한러 2파전, 그 다음에 서울 44대 네옴시티 이것도 금액이 꽤 컸죠. 빈쌀만, 사우디는 진짜 돈으로 갖다가 모든 걸 처리할 수 있는 그 기름 부자 국가이고, 11월 방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정부도 원전 수출 총력전 민간 합동 추진이 본격 가동, 이번 달 말에 원전 수주 9부 능선 넘었다 계약 체결. 자, 그래서 원전은 밀리면 좋은데 안 밀려서 문제예요. 항상 하는 말이 우진 한신기계 서정 기전, 보성 파워텍은 장기평 120선 넘고, 제가 좀 계속 대장 역할을 하려고는 하는데 신뢰도가 떨어져서, 니 자꾸 병력 운영하다가 몇 번을 말아먹었냐 너. 그냥 대장 자리에서 좀 내려오면 안 되냐, 솔직하게 그 생각을 좀 하는 종목이에요. 좀 신뢰가 안 가죠, 이런 움직임이 몇 번 있다 보니까. 그래도 이런 원전 주들 뒤에 좀 키워드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거는 한 번씩 잘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옴시티는 히림, 뭐 다스코, 유신. 히림은 일단 한 장기평 주변까지는, 요 구간까지는 좀 일단 내려오는지 볼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뭐 이제 무기 수출 계약, 이게 뭐 9월달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좀 찌라시성으로 갖다 딜레이 되는 느낌인데, 이런 식으로 갖다 수출 작업 가시화 해놓고서 다음 달 180대 뭐 체결 예정, 이런 식으로 갖다 이제 또 다음 달로
내용이 나옵니다. 8월 18일이 좀 가짜였는지 결국 얘네들은 핵심은 이제 수주 그리고 수급 그거 보시면 돼요. 사실 그런 거는 그냥 의미 그렇게 크게 두지는 않았고 그냥 수급 그 다음에 계약하고서 그 뒤에 실질적으로 납품하고 그거에 대해서 폴란드 측에서 입금을 정상적으로 하냐 이게 중요해요. 폴란드가 재무가 그렇게 좋은 국가가 아니어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 계약금이 뭐 좀 연기된다던가 입금에 대해서 혹은 중간에 뭐 1000대 계약하기로 했는데 야 우리 좀 돈 때문에 안 될 것 같아 800대로 줄이자 이런 식으로 갖다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켓컬리는 오늘 DSC 인베스트먼트 이런 지분 엮인 애가 갑자기 한번 좀 반짝했죠. 미래에셋이다. 지분 엮인 애가 이런 식으로 마켓컬리 키워드를 붙이면서 상장 예비심사 문안 통과 전망에 갑자기 한번 반짝했어요. 그리고 저는 뭐 보고 있는 거는 캐시피드, 우양, 흥국 F&B 이런 식량 쪽이긴 한데 일단 마켓컬리가 다음 주 중에 그 예비심사 통과하고 그 뒤에 재료 일정이 어떻게 상장에 대해서 일정이 어떻게 나오나 그거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임주는 뭐 지금 특별한 부분은 없는 것 같고 넥슨 게임즈가 이제 25일 히트 그게 오늘 뭐 게임 다운로드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도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 생각하는데 일단은 게임주는 웬만해서는 좀 안 보시는 게 좋기는 해요. 매매하기에는 그래도 혹시라도 이런 자리 넘으면서 뭐 25일 그 히트2 뭐 자꾸 대작이다라고는 하는데 와닿지는 않거든요 솔직하게. 그래도 저런 자리 뭐 넘으면서 그 이슈 키워드 붙이면서 움직이나 그 정도 볼 것 같고 메타버스는 지금 보고 있는 포지션은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뭐 이제 폐배터리 움직이고 좀 근데 폐배터리도 사실상 뉴스를 붙인 건 아니거든요 얘네가 세비캠이 얘네가 뭐 특별하게 뉴스가 있진 않죠. 그냥 움직였어요. 대신에 얘는 이제 10만원 돌파하고 신고가라는 점 그래서 좀 시원하고 성일하이텍이랑 왜 다르냐 이거 물어보신 분이 있어서 저는 그냥 간단하게 제가 정답은 아니지만 성일하이텍은 1조가 넘는다고 했어요. 이게 무거워 1조가 넘어요. 그래서 성일하이텍은 저는 이날도 매매를 안 했는데 세비캠은 상대적으로 가볍죠. 지금 이제 올라와서 4,800억인데 요거 7만원일 때 얼마였겠어요. 30% 까서 그래도 상대적으로 훨씬 가볍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뭐 폐배터리는 지금 신고가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신규 상장 뭐 시장에 테마가 없으니까 신규 상장 플러스 그냥 자기들 뭐 놀고 싶은 대로 막 가는 그런 자리죠. 그래서 좀 광기 구간이지 않나 싶고 개별주들을 당연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제 금양 얘는 뭐 10,000원에서 자리를 계속 깔고 배 깔고 누워 있어요. 안 밀리고 이런 거 15,000원 아니 1,500원 또 이런 5일선 밟고 넘어가나 그런 거 볼 것 같고 얘네가 뭐 엄청 그냥 종목이 그냥 강해가지고 사실상 뭐 당일 뉴스를 붙이지도 않는데 박세바이오도 보세요. 6,000억, 6,000억, 4,000억, 4,000억 이런 식으로 붙이는 애들이에요. 시장의 주도주들. 그래서 저는 요거 두 개가 일단은 제 기준에는 시장에서 주도주의고 요런 애들은 뭐 좀 갑자기 뭐 과하게 밀린다고 하면은 또 볼 수 있고 아니면 또 돌파 자리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박셀은 10만원 오늘 터치를 했는데 넘고 좀 자리 잡나 그걸 좀 볼 것 같아요. 자리 잡으면은 이제 좀 더 크게 보려고는 하고 있거든요. 뭐 12만원. 근데 이제 이거는 그냥 제 개인 생각이니까 따라서 매매는 하지 마시고 그래도 재료가 그렇게 멀지 않고 이 종목은 워낙 강해 보여요. 그냥 힘은 세 보입니다. 그러다 이게 좀 과하게 툼에 나오면은 저는 또 좋아 보여서 자 그래서 이런 개별주들 그 다음에 뭐 저출산은 좀 땡기지는 않고 뭐 오늘 뭐 무상증자 관련 애들 움직이는데 시장이 그냥 잡스러워요. 뭐 다른 말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개별 이슈들 개별주들 지들 멋대로 그냥 뉴스 하나 붙이면서 움직이다 보니까 뭔가 좀 뚜렷하게 돈 쏠림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는 각자 뭐 기준이라던가 실력이 다르시겠지만 잘 하시는 분들은 알아서 하시면 되고 아니면 아예 확고하게 좀 뭔가 좀 뚜렷한 테마가 좀 나올 때까지 매매를 좀 설렁설렁 하는 곳
설렁설렁하면서 내 예수금을 지키는 것도 분명히 실력입니다. 누가 봐도 잡스러운 시장인데 내가 그 잡스러운 곳에 뛰어들어가지고 손해만 보면 결국 그것도 내 실력이에요. 시장이 나빴다 핑계예요. 시장이 나쁜 게 뻔히 보이는데 가가지고 날뛴 건 나잖아. 그럼 내 선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내가 손해를 입으면은 내가 한 거니까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하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좀 잡스럽긴 한데 뭐 그런 거 또 어차피 한 달, 두 달 지나면 또 주도 테마 나오기도 하고 좋은 시장 오고 아니면 또 갑자기 하락장이 올 수도 있죠. 내가 현금, 예수금 아끼고 있는데 그러면은 또 좋아 보이던 종목들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주식시장이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개별주 장세이다 보니까 뭐 엄청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각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중 스스로 좀 생각을 하시면서 매매를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항상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내일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